네, 안녕하세요. 이제 근육학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근육학 스터디를 맡게 된 언제우야 이준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근육학 스터디 OT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1차 시 저희 계획서에 나눠드린 대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근육학 스터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근육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근육을 타겟팅하는 혈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언제왜 루틴에 포함되는 근육은 그때그때 다를 건데, 그와 별개로도 침진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이나 환자분들이 어디 어깨가 좀 아파요, 어깨침 더 놔주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어떤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근육 근처에 신경, 혈관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알아야 아무래도 침을 정확하게 자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판단을 위하여, 환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그리고 어차피 본과 1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은 근육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근육이라는 게 솔직히 엄청 많고 뼈에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범위가 애매한데, 실제로 저희가 배우다 보면 근육, 신경, 혈관을 다 하면 정말 좋긴 해요. 근데 이 시험 범위만 보시면,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아가지고 이 PPT 3,000장? 거의 진짜 한 학기 하면 3,000장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머리에 넣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위치에는 이 근육이 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근육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져 있어, 그 정도만 처음에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는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위치, 그리고 대략적인 오리진과 인서션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시험에는 보통 이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 그림을 주고 이름을 맞추거나 신경 매치하고, 그리고 임상적 판단 위주의 문제를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족보를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쪽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고락 분명 배우셨을 텐데, 고락과 다르게 근육의 명명법에서 간단히 보면은, 근육의 명명법은 근육의 모양, 그리고 모양과 위치를 말해서, 그리고 기능과 위치를 통해서 적을 수 있어요. 근육의 모양만 얘기한다면 뭐 승모근, 트라페지우스, 즉 삼각근, 델토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는 이두근, 바이셉 브라키 해가지고 두 갈래로 나눠지는구나, 아니면 또 좌쪽 손목 평근이라고 해서 익스텐서 칼피 울라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근육의 이름만 제대로 보다 보면은 대략적인 위치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한글은 확실히 직관적인 해석이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의 오리진과 인서전이 뭐냐면, 즉 오리진은 있는 곳, 인서전은 닿는 곳이라고 해서, 오리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육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인서전은 근육이 끝나는 곳인데, 보통 이 명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리진은 무조건 저희 몸 쪽이에요, 몸 쪽. 그리고 인서전은 무조건 먼 쪽.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예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근육이 이는 곳은 무조건 몸 쪽이고 끝나는 곳은 먼 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항상 인서전, 몸에서 먼 쪽에서 오리진, 가까운 쪽으로 수축을 한다. 그래서 아래 이 그림만 보셔도 이게 바이셉 브라키인데, 위쪽이 얘가 근육이 여기가 인서전, 그리고 여기가 오리진, 여기가 인서전이 되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수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배울 등이나 가슴이나 어깨 근육들에 앞서서 간단하게 해부학적인 용어를 얘기해 드리자면, 해부학적 자세는 어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해서 알아 들으실 거예요. 분명 보셨을 건데, 이렇게 몸을 정면을 바라보고 손은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있는 게 어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해서 해부학적 자세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몸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몸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단 팔의 부위는 흔히 윗팔, 아랫팔, 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윗팔이라고 하면 보통 이 부분이겠죠. 아랫팔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고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손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아는 3번, 여기가 손이 됩니다. 다리의 부위는 넓적다리, 다리, 발이라고 나누는데, 넓적다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허벅지, 이 부분이 넓적다리고, 여기 5번째, 흔히 말하는 종아리라고 하는 부분이 5번째, 그리고 발이 6번째 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앞에 정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와 별개로 저희가 해부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가르고 분석을 하는 건데,
어떻게 자르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흔히 이 첫 번째 사지탈 뷰는 몸을 가로로 잘랐을 때 일자로 이렇게 자르면 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코로날 뷰라고 하면은 얼굴 위주로 얼굴면을 자르면 뇌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호리존털 뷰라고 하면은 그냥 수평선을 잘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해서 적어도 이 사지탈 뷰, 코로날 뷰, 그리고 호리존털 뷰 같은 경우에는 이름 정도는 보고 나서 외우시는 게 시험에 항상 나오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자르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지탈 뷰랑 코로날 뷰는 어디서나 명칭이 똑같은데 앞에서 호리존탈 뷰, 즉 수평으로 잘랐던 이 해부학적 용어를 다르게 말하면 엑시얼 뷰라고 해서, 즉 엑시얼이 축이란 얘기인데 이 축을 기점으로 자른다고 해서 엑시얼 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엑시얼 뷰와 호리존탈 뷰는 같은 얘기다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몸의 단면에 대한 용어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반대로 또 길게 얘기하면은 롱지튜디널 플레인이라고 해서 몸을 길게 본 면이 있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해서 몸을 가로로 본 면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롱지튜디널 플레인은 세로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은 가로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방향과 위치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용어들은 보통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뒤에 보면은 근육을 배울 건데 이 근육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돼요. 해석도 그렇고 근육들이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전, 내전, 내번 하는데 어디로 외전하는지, 몸 쪽으로 내전하는지, 앞쪽으로 하는지, 뒤쪽으로 하는지, 위쪽으로 하는지, 아래쪽으로 하는지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명칭 정도는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앞쪽은 anterior, 뒤쪽은 posterior, 위쪽은 superior, 아래쪽은 inferior라고 명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우리 몸을 기점으로 위쪽이니까 superior구나, 몸을 기준으로 아래쪽이니까 inferior구나, 해부학적 자세에서 몸을 기점으로 앞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anterior구나, 해부학적 자세에서 뒤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posterior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방향 위치에 대한 용어는 다른 말도 있는데요. 몸 정중앙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몸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안쪽이라고 해서 medial. 그럼 이 medial 안쪽과의 반대말로는 몸 바깥쪽이 있는 가쪽이라고 해서 lateral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 정중앙이 이곳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몸 정중앙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distal이 되는 거고, 몸 쪽으로 온다 이러면 영어로 proximal이 되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몸 정중앙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가까워질수록 superficial이라고 하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deep 해가지고 얕은 면과 깊은 면을 구분지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예시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팔은 다리보다, 당연히 이 팔은 다리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superior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아래팔은 윗팔보다 우리 몸 정중앙에서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디스탈에 위치한다.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보다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해부학적 자세로선 몸쪽에서 멀기 때문에 레터럴에 위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마는 뒤통수보다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당연히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에 위치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얘기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이 이는 곳, 닿는 곳에 대한 근육을 외울 때는 이는 곳, 닿는 곳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이는 곳은 origin, 즉 몸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닿는 곳은 insertion, 먼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알아야 이 근육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origin과 insertion 정도는 근육을 외울 때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간단하게 큰 근육 위주로만 볼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언제오야 루틴에서만 그렇고, 아니면 실제로 다침을 할 때도 이 근육이라는 거는 몸에서 되게 깊이에 따라서 보는 거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깊은 층, 중간층, 얕은 층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3층, 적으면 2층 이렇게 근육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을 놓을 때 이게 어느 근육을 타겟팅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침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2030, 2530, 3040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은 아무리 깊게 넣어봤자 얕은 층, 그리고 가끔 중간층 정도만 들어가고 깊은 층까지 타겟팅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적어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아무래도 포인트를 잡을 때 얕은 층 근육을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안다면 그래도 침을 놓을 때 좀 더 편하겠죠. 저희가 지금 이 근육학 스터디라는 이유는 예습 플러스 실제 언제어야 루틴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해서 등의 근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등은 되게 넓어서 실제로 근육도 크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류할 때는 위치에 따라서는 등의 근육, 목덜미 근육, 어깨 근육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볼 파트는 이 등의 근육과 어깨의 근육, 그리고 이따 가슴의 근육을 볼 겁니다. 그래서 발생에 따라서는 뭐 순수하게 등을 움직이는 자체 기원 근육이 있고, 등에 붙어서 다른 걸 움직이는, 팔 같은 다른 걸 움직이는 바깥 기원 근육으로 구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구분할 때는 깊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가장 흔하다. 그래서 얕은 층의 근육, 중간 층의 근육, 깊은 층의 근육으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얕은 층의 근육을 웬만하면 이렇게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표시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 근육을 살짝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근육으로는 트라페지우스, 등세모근, 흔히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승모근이라는 거예요. 이 승모근은 여기 1번 표시 보이시죠? 되게 커요. 이런 식으로 몸에서 엄청나게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라티스머스 도르시머슬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등근이라고 해서 광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광배근입니다. 여기가 넓은 등근이라고 하는 데고, 그리고 레비에이터 스캐폴라 머슬이라고 해서 어깨 올리고, 말 그대로 영어를 외우면 더 좋은데 한글 명칭만 봐도 되는 거예요. 한글 명칭만 봐도 적어도 근육의 역할이 이해는 되시죠? 3번 여기 표시인데요. 이건 어깨를 올릴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롬보이더스 마이너, 작은 마른근, 여기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롬보이더스 메이저, 큰 마른근, 마른모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명칭이 붙어진 건데, 그래서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이 되는 겁니다. 해서 적어도 이 등 근육의 얕은 층에는 트라페지우스, 라티스머스 도르시머슬, 레비에이터 스캐폴라 머슬, 롬보이더스 마이너, 그리고 롬보이더스 메이저가 있다. 즉 등세모근, 넓은 등근, 어깨 올림근, 작은 마름근, 큰 마름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등세모근, 트라페지우스를 먼저 볼게요. 이 트라페지우스는 실제로 세모근, 트라페지우스를 트라이앵글에서 따온 건데, 어디가 이어져 있냐면, 일단 여기 오타에서 superior nostril line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저희 아마 고락 시간에 배웠던데 이 부분, 이 nostril line을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에서 밖과 뒷배 윤기, 여기, 그리고 목덜미 인대 이 부분, 그리고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그리고 CV의 7번째 이 돌기 부분, 그리고 각작 TV의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은 이 인대 위쪽인데서 실제로 단순하게 보자면 이 빨간색 표시들 이 정도로 쭉 이어져 있는 게 등세모근의 오리진 부분입니다. 그럼 근육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음 거 인서전. 그래서 등세모근은 크게 세 분류, 하나의 근육이지만 크게 세 덩어리를 본다면 위쪽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 위쪽 부분들은 여기 어디? 레터럴 3분의 1 클라비컬 부분, 한번 빗장뼈 부분에 위쪽에 3분의 1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디얼 파트, 한마디로 아크로미언의 윗부분과 스캐폴러 스파인의 뒷모서리까지 이어지는 데가 있고, 여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쪽에 스캐폴러 스파인의 뒷모서리까지 해서 한마디로 어깨 약간 앞쪽부터
뒤쪽 뼈까지 쫙 이어져서 한마디로 근육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큰 이 전체가 등세모근 트라페지우스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디 이어져 있는지를 다 외우면 좋긴 한데, 저는 외울 때 단순하게 그냥 역할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그냥 어깨를 한 바퀴 두를 정도로 외우고 있구나. 클라비클 바깥쪽, 앞에 클라비클 바깥쪽부터 뒤에 어크러미널을 지나서 스캐플러 스파인까지 쭉 이어지는 이 부분까지 트라페지우스 다 붙어 있구나. 그리고 오리진 부분은 시작하는데 일자로 쭉 뻗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 트라페지우스가 앞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처럼 앞에 클라비클 바깥쪽에 3분의 1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쪽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육이 정말 커요. 하고 몸 전체에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세모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근육마다 이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겠죠. 당연히 신경들과 혈관들이 지나는데 여기에 지나고 있는 신경과 혈관은 당연히 암기해 주시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근육들을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accessory nerve, 즉 더부신경의 바깥까지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C3, C4와 함께 만나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얘는 이런 근육들은 고유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 감각이 뭐냐면 내 근육이 나서 수축했다를 감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깨를 들썩이면 수축했네, 내리면 했겠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 같은 경우에는 transverse cervical artery가 지나가고 있다. 가로목 동맥인데 그냥 가로목 동맥이 지나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더부신 앞에 말했던 이 accessory nerve를 간단히 가져온 건데요. 이게 실제로 바깥쪽에 근육이 지금 지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근육의 신경이 이런 식으로 다 분포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C3, C4가로 들어가는 거는 이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을 표현한 거고, 이 1번 얘는 accessory nerve의 바깥까지가 이렇게 척수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건데, 실제로 근육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이 신경까지 찌르려면 실제로는 되게 깊이 자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깨에서는 신경을 건드릴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항상 해야겠죠. 그래서 여길 지나는 이번에 혈관들을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이 서브클라비안 알토리라고 해서 이 가장 큰, 나중에 이건 제가 혈관을 제대로 다루진 않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에서 혈관이 이어져 나와서 이 서브클라비안 알토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안쪽으로 큰 혈관 하나가 지나가고, 대동맥이겠죠. 대동맥의 일종인 하나가 지나가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이 transverse cervical artery, 이 친구가 트라페지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혈관이겠죠. 이 혈관은 목을 뒤로 가면서 트라페지우스로 들어가는 건데, 이때 나오는 가지가 그냥 다이오서비컬 트렁크라고 해서 갑상선 목 이쪽 가지로 나온다라는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목 앞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목 근육과 연결 지으면 트라페지우스와 SCM을 둘 다 쉽게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클라비클의 앞쪽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근이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얘는 윗부분과 아랫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페지우스는 세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올림. 왜냐면 윗부분은 당연히 목 쪽과 어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올리겠죠. 왜냐 수축하면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확장시킨다. 머리를 이완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쪽이니까 중간 어깨를 젖히는 역할. 중간 부분이 수축하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깨가 젖혀지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이 수축하게 되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 역할이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실로 임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깨가 만약에 들썩거리는 걸로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트라페지우스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어깨 기준은 목을 기준으로 하기, 어깨는 목과 연결된 부분으로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하기 때문에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단순하게 등 세모근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근육인데요. 라티스머스 dorsi, 즉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아는 광배근, 넓은 등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트라페지우스였으면 트라페지우스보다 조금 밑에 있는 이 큰 근육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웬만한 사람의 등에서는 삼각근보다는 이 승모근, 삼각근 즉 승모근보다는 광배근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오리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오브 TV, 그래서 위쪽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LV, 한마디로 이번에 아래쪽에 척추의 프로세스들을 기준으로 아래쪽과 쫙 연결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일리아 크레스트의 포스테리어의 3분의 1 엉덩뼈 능선이겠죠. 이쪽으로 쭉, 그냥 광배근의 모양을 생각했을 때 그냥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ower 3에서 4 갈비뼈 부분과 이어지겠죠. 그리고 inferior angle scapular 어깨뼈 아래가까지 이어지면서 그리고 등허리 근막까지 연결된 이 부분 전체가 오리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긴 어디로 들어갈까? 왜냐하면 여기서 다 근육질이 시작한다고 치면은 이 근육은 결국에 어디로 이어진지 봐야 되는데, 얘는 전부 다 여기 휴머러스 이어집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광배근만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은 광배근이 약간 얘도 트라페지우스랑 비슷하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앞으로, 한마디로 여기처럼 이 넓은 등근 광배근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근육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광배근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앞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 있겠구나, 그런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 라티스머스 dorsi, 즉 넓은 등근은 인터전이 휴머러스의 윗부분에 이어지고, intertubercular curve, 즉 결절 사이 고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작은 결절 등선으로 이어진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등근에 존재하는 신경은 그냥 토라코도르시 nerve에서 가슴 등신경이 있고, 마찬가지로 명칭 그대로 토라코도르살 nerve artery라고 해가지고 가슴 등 동맥이 지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슴 등신경 토라코도르시 nerve는 어디서 나오냐면 brachial plexus라고 해가지고 이 팔신경 얼기가 나중에 해부를 배우다 보면 정말 중요한 얼기 중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척수에서 여기 척추를 기준으로 이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2번 C 가지에서 나온 두 번째 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얘가 된다 라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등근의 모양에서 이게 토라코도르사 넓다라고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넘어가고, 이 넓은 등근 같은 경우는 광배근 네모로 되어 있는데, 얘 역할을 보면은 숄더 조인트의 작용, 즉 당연히 광배근이 아까 휴머러스에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어깨 쪽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어깨 관절에 작용을 하고 휴머러스의 어덕션, 미디어 로테이션, 익스텐션에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리 폴드라고 해서 겨드랑이가 움푹 들어가는 것 뒤에 접히는 부분으로 앞뒤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넓은 등근을 쉽게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등근은 아까 말한 것처럼 휴머러스 아래로 내릴 때 숄더 조인트에 작용을 하고, 어덕션 모음과 수축을 하고, 미디어 로테이션 수축을 하고, 익스텐션 휴머러스를 아래로 내리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휴머러스의 뒤로 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 아까 말한 세 번째 레비에이터 스캐플라 머슬이라고 해서 어깨 올림근이 있는데요. 이 어깨 올림근은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생각하면 어깨를 올리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오리진을 보면은
posterior tubercular transverse process에서 1에서 4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딱 4개까지, CV 4개까지만 연결이 되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인설전 어디냐고? upper part of medial margin of scapula라고 해서 어깨뼈 안쪽 모서리 윗부분, 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꼬여서 내려온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깨 올린 거는 단순하게 직립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꼬여서 내려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 신경은 뭐가 있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C3, C4가 존재하고, 얘는 목 등 쪽이기 때문에 도르셜 스카플라 nerve, 즉 등 쪽 어깨 신경이 있고, 혈관 같은 경우에는 도르셜 스카플라 artery, 즉 등 쪽 어깨 동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 액션은 elevate of scapula, 스캐플라를 들어 올리는, 즉 어깨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고 네 번째 근육, 롬보이더스 마이너 머슬입니다. 작은 마름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몸에서 아까 삼각근 여기 트라페지우스가 있었죠. 트라페지우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트라페지우스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트라페지우스가 안쪽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 얘는 근데 마름모 모양을 닮아서 작은 마름근이라 라고 하는 건데, 얘 오리진은 여기 목덜미인대 아랫부분 여기랑, 그리고 CV와 TV 7과 1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medial border of scapula, 어깨뼈 안쪽 모서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거는 바깥쪽 모서리 이어졌는데 얘는 안쪽 모서리 이어지겠죠. 하고 여기를 지나는 신경은 마찬가지로 dorsal scapular nerve, 그리고 지나는 동맥 역시 dorsal scapular artery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럼 얘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수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스카플라가 들어 올려지겠죠. 그리고 retraction of scapula가 또 일어나겠죠. 이 정도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얘 밑에 또 나머지 부분, 스카플라의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로 이어진지 본다면, 이번에 나머지 애들의 시작은 오리진은 TV2부터 TV5까지 얘네들의 오리진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디로 인서전 되냐? 스카플라의 미디얼 볼더 바깥쪽 여기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역시 모양이 마름모 모양이 되는 거고, 얘를 지나는 신경은 똑같이 도르셜 스캐플러 nerve가 있고, 지나는 동맥은 도르셜 스캐플러 artery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할은 앞에 거랑 똑같아요. elevation of scapula 그리고 retraction of scapula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쪽 큰 마름근, 작은 마름근 이렇게 있어가지고 메이저, 마이너라고 하는데, 보통 위쪽을 좀 작은 애니까 마이너, 아래쪽이 큰 애니까 메이저라고 붙이는 겁니다. 해서 지금 앞에 잠깐 정리해 보면은 아까 뒤에 세 개는 솔직히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어깨를 올리는 애는 스카플라의 위쪽에 연결되는 거고, 작은 마름근은 이쪽 여기 연결되는 거고, 큰 마름근은 이쪽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역할은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 또 똑같이 혈관은 어디로 오냐? 도르셜 스카플라 어터리로 온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신경은 어디서 오냐? 도르셜 스카플라 nerve에서 오고, 또 C3, C4가 지나간다. 이게 등의 얕은 근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하는 거고, 여기는 이건 동맥에 대한 얘기니까 시간이 되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다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임상적 그림을 본다면, 만약에 여기가 통증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 나 승모가 너무 아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승모근은 되게 큰 근육이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많이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목이 이렇게 스카플라를 들어주는 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레비에이트 스카플라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어깨 올림근 그 부분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좀 더 깊이, 만약에 자침을 한다고 치면 좀 더 깊이 자침을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얇은 등축의 근육을 보면 지금 트라페지우스, 라티스머스 도르시머슬, 레비에이터 스카플라 머슬, 롬보이드 마이너, 롬보이드 메이저를 봤는데, 각각의 근육이 신경은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동맥은 이렇게 연결된다 해서 적어도 얕은 축 근육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정 교수님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층 근육인데요. 중간층 근육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 간단하게 쩍쩍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층 근육은 윗뒷토니, 즉 sartorius posterior superior muscle과 sartorius posterior inferior muscle이 있는데 윗뒷토닉은 아랫뒤 톱니근입니다. 그래서 1번 여기 위쪽에 있는 이게 톱니 모양이죠. 톱니 모양. 이 톱니 모양 근이 있고 아래쪽엔 여기 톱니 모양 근이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그냥 달려있긴 한데 역할이 뭐냐면 그냥 보조 근육이라고 많이 말해요. 실제로 너무 얇고 약해서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고유 감각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말했던 이 고유 감각은 뭐예요? 다른 일은 못해요. 기능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갈비뼈 운동과 호흡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윗뒤 토니근만 간단하게 윗뒤 토니근과 아랫뒤 토니근을 본다면 여기에 오리진은 다 뉴트럴 리가먼트 목덜미 인대부터 CV7부터 TV3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인서션 어디로 가냐? 코스탈 앵글의 2에서 5번 립 여기로 가서 이게 톱니 모양을 이렇게 막 이루겠죠. 이렇게 이루는 거고 여기에 지나는 혈관은 인터코스탈 왜? 갈비뼈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코스탈 얼토리를 지나는 거고 그럼 신경 역시 마찬가지로 갈비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2에서 5번이 인터코스탈 널브를 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갈비뼈를 움직이거나 그리고 고유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뒷 톱니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혈관이 들어가고 지나가고 그 모양이 이렇게 달려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뒷 톱니근 이제 볼 건데요. 아랫뒷 톱니근은 여기 TV11부터 LV2까지 연결되고 인서션 어디로 간다? 9번에서 12번 리브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관 공급은 인터코스탈 알토리 그리고 여긴 일로 간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상 다 하진 않을 건데 이게 동맥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나중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알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위에 3개 이거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심장에서 뻗어나온 동맥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오름 대동맥이 있다가 활처럼 활을 이뤘다가 내려간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층의 등 근육인데 즉 고유 근육, 내재 근육이라고 해요. 보통 등에서 생긴 근육인데 얘네는 얇고 단순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깊은 층의 근육의 첫 번째는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 머슬, 즉 머리 널방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가장 깊은 층이 있겠죠. 지금까지 얕은 층 먼저 했고 중간층 했고 깊은 층으로 온 얘는 깊은 층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의 오리진은 간단하게 보면은 목덜미 인대에서 CV3까지 여기 이렇게 오는 거고 인서션은 여기 이렇게 오니까 옆에 이 그림처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신경은 posterior 라미 C3, C4가 있고 오시피탈 아토리다.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과 혈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머리 널판근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깊은 층 근육이야. 어떤 역할을 해.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목 널판근입니다. 방금은 머리 널판근이고 목 널판근. 한마디로 목 쪽 뒤쪽에 이 근육이 되게 깊게 있어요. 등 쪽까지 해서. 얘 목 널판근은 어디로 이어지냐? 오리진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의 TV3부터 6까지 여기로 이렇게 간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인서션은 어디로 가냐면 트랜스퍼스 프레서스의 TV1부터 3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지나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posterior rami의 lower cervical nerve라고 해서 목신경 아랫부분에 뒤까지가 있고 혈관 공급은 occipital artery, transverse cervical artery 이렇게 지나간다 보고 역할은 목을 피거나 돌리는 거겠죠. 왜냐? 목 널판근이니까 이름 그대로 목을 약간 펴거나 돌리는 목 쪽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고 나서 적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층의 근육이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깊은 층에서 그나마 조금 중요하긴 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 근육이 이제 몸 쪽에서 가장 등 쪽을 보면 안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이 흔히 말하는 이 척추근에 연결되는 건데, 이 척추 세움근은 크게 세 개인데, 엉덩갈비근, 일리오코스탈리스 머슬, 그리고 롱지시머스 머슬, 그리고 스파이널리스 머슬, 이렇게 해서 엉덩갈비근, 가장 긴 근, 가시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엉덩갈비근을 보면 그렇게 전부 다 보기엔 힘드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엉덩갈비근은 가장 바깥쪽이에요. 엉덩갈비근 역시 목 엉덩갈비근, 등 엉덩갈비근, 허리 엉덩갈비근 나누는데, 이거는 구분 짓는 게 그렇게 의미 있잖아요. 왜냐면 이 목 엉덩갈비 표시한 대로 노랑이고, 등 엉덩갈비근은 빨강이고, 허리 엉덩갈비근은 파랑인데, 그냥 오리진 인솔전만 좀 다르지 실제로는 하나의 이어진 근육으로 해석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갈비근에 이어지는 혈관은 이렇게 다양해요. 동맥, 뒤통수 동맥, 깊은 목 동맥, 척추 동맥, 갈비 밑 동맥, 갈비 사이 동맥, 가쪽 엉치 동맥, 정중 엉치 동맥, 이렇게 이어지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척추를 세우는 역할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옆에 있는 롱지시머스 머슬, 가장 긴 건 두 번째 근육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근육이 있고, 두 번째 근육이 있고, 세 번째 근육인데, 지금 두 번째 근육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근육 보면 그냥 그렇다만 보면 되는데, 가장 긴 근은 마찬가지로 머리 가장 긴 근, 목 가장 긴 근, 등 가장 긴 근 있고, 얘를 보면서 아, 얘도 척추 세우는 군, 척추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구나. 얘를 보고 롱지시머스 머슬을 보고 나서 척추 세움근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시근, 스파이널리스 머슬, 이건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건 척추 세움근이다 라고 해서 알면 좋은데, 머리 가시근, 목 가시근, 등 가시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깊은 층 근육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여기 층인데, 가로돌기 가시 근육이 있고, 안에 반 가시근, 뭇 갈래근, 돌림근, 이런 다른 근육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근육 같은 경우 그냥 있구나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걸 다 외우는 건 실제로 잘 물어보진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척추 세움근, 깊은 층엔 척추 세움근이 있다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 이것까지 외우는 건 실제 근육학, 내년에 배우는 근육학 수업에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깨, 등에 대한 근육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어깨에 대한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근육은 실제로 팔과 척추를 잇는 근육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방금 본 등의 근육이고, 이제 어깨의 근육, 흔히 말해서 이쪽이겠죠? 이쪽을 보면 크게 이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들어본 거겠죠? 델토이드 머슬, 어깨 세모근, 삼각근이라고도 합니다. 삼각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깨 밑근,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가시 원근,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 수프라스파이너터스 머슬, 인프라스파이너터스 머슬,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머슬,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회전 근개, 로테이터 커프, 돌림 근띠라고 합니다. 이 네 개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고락 시간에도 암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정도는 꼭 외워주세요. 하고 어깨 근육은 이렇게 네 가지, 로테이터 커프가 있고, 세모근이 있고, 그리고 이 테러스 마이너와 짝을 이루는 테러스 메이저 머슬, 큰 원근이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토이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이 클래비클 팔트의 3분의 1, 여기 1번이겠죠? 여기 1번이고, 2번 아크로미나 팔트라고 해서 여기 2번에 있고, 3번 인설전 어디로 가냐? 휴머러스의 델토이드 튜버러시, 이쪽으로 인설전 된다 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보이는 이 구간에 삼각근이 달리는 거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어깨 운동할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이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진 3번, 이건 뒤에서 본 거예요. 뒤에서 보는 부분, 당연히 근육이, 이 삼각근은 앞부분도 있고 뒷부분도 있는 좀 생각보다 큰 근육이기 때문에 앞부터 뒤까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델토이드 머슬 같은 경우엔 실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되게 큰 근육이에요. 이게 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이면, 그래서 보통 전면,
중면, 후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클라비클 팔트, 아크로미넌 팔트, 스파이널 팔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삼각근은 세 구간으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삼각근을 지나는 혈관에는 1번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신경은 조금 중요해요. Deltoid fracture of the thoracoacromial artery 라고 해서 이 혈관들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이 삼각근에 지나는 신경은 이 삼각근은 어깨에 있기 때문에 어깨에는 뭐가 있죠? 바로 밑에 이 겨드랑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신경 엑실러리 너브가 지나간다. 델토이드 머슬을 관여하는 신경은 뭐다? 엑실러리 너브다 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 액션은 클라비클 팔트, 어크로미널 팔트, 스파이널 팔트 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근본적인 역할은 같습니다. 볼게요. 클라비클 파트 같은 경우에는 flexion of the arm, 팔을 펴거나, internal rotation, 안쪽으로 회전하거나, adduction, 굽히거나, 어크로미널 팔트 얘는 뭐 하냐면 abductor, 팔을 이렇게 내전하거나, 그리고 스파이널 팔트는 뭐 하냐면 extension of the arm, 팔을 피거나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어덕션 내전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델토이드 머슬입니다. 그래서 이 델토이드 머슬 아까 말한 것처럼 겨드랑이 신경이 이 근육을 지배하고 이런 식 역할을 한다고 하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임상적인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 델토이드 머슬 수축해서 팔을 이렇게 들 때 이따 배우는 이 수프라스파이너스 머슬이 있는데 처음에 1도부터 30도까지에는 이 근육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 때 어깨를 드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초반에 각도를 완전 90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90도 이렇게 직각으로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이 근육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30도 이후부터 델토이드가 쓰기 때문에 각도를 다르게 하면서 어떤 근육이 아픈지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한 이 수프라스파이너터스 머슬 이제 볼 건데 얘는 어디서 오리진하냐면 수프라스파이너스 포사의 3분의 2 여기 1번 여기서 하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여기로 인서전 되는 거겠죠. 아까 그림에서 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수프라스파이너스 머슬을 보면은 얘는 이런 근육, 여기 근육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0도에서 30도로 팔을 들 때까지는 이 근육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지나는 혈관들은 뭐가 있냐면 suprascapular artery라고 해서 이 혈관이 있고, 여기에 지나는 신경으로 보는다면 suprascapular nerve가 있습니다.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 초반 벌림, 처음 벌림이죠. 어깨 관절을 처음 벌릴 때는 이 근육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rotator cuff muscle, 회전근개에 들어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회전근개의 실질적인 역할은 숄더 조인트의 안정화거든요.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30도 아래에서 임상적인 특징인데, 이 30도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운동을 한다면 수프라스파이너터스 머슬만 커지게 되고, 그리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 염증 힘줄이 생겨서 팔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아는 그 회전근개 부상이 보통 이 근육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엔 다음 인프라스파이너터스 머슬, 마찬가지로 아까 수프라는 위쪽이었으니까 얘는 아래쪽이겠죠. 이렇게 근육의 명칭을 보고도 어느 위치인지 판단하면 좋은데, 인프라스파이너터스 머슬은 어디서 오냐? 인프라스파이너스 포사, 아까 말한 윗부분이 아니라 이번엔 아랫부분에서 오리진을 해가지고 1번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1번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럼 얘 근육은 생긴다면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겠고, 이 친구의 혈관을 보자면 얘는 suprascapular artery가 있고 suprascapular nerve가 있으며, 이거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lateral, 안쪽으로 가쪽으로 팔을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근육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subscapularis muscle인데요. 얘는 어깨 근육인데 이제 좀 안쪽 아래쪽인데, 위치 오리진 부분은 subscapular fossa, 즉 넓은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오리진
마찬가지로 휴머러스의 레스터 튜버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한마디로 어깨의 안쪽 근육을 채워주는 느낌이겠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혈관이 특이하게 이 친구가 지나가는 걸 알아야 돼요. 엑스트레이 얼터리, 얘가 지나간다는 게 포인트고, 얘가 지나가고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스카플라 아래쪽이기 때문에 서브스카플라 알토리가 지나가고 수프라스카플라 알토리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신경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는 팔을 중간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지나는 신경은 다음과 같이 분포해 있다라고 그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흔히 저희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테레스 마이너 머슬, 즉 작은 원근,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얘는 오리진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 1번 lateral border of scapula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깨의 근육은 대부분 보시면 전부 다 무조건 어디로 간다? 휴머러스로 가요. 왜?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 조인트, 숄더 조인트가 연결된 부분이 휴머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다 인서션 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스 마이너 머슬은 실제 그림 보면 여기 이 작은 데 있죠. 얘예요, 얘. 그만큼 생각보다 어깨의 근육은 복잡한 겹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적어도 그래서 저희는 그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건 SS다, 이건 IS다, 이건 TM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러스 마이너 머슬은 혈관은 누가 지나면 이 포스트 서큐듼레이스 휴머럴 알토리가 지나가고 신경은 엑스트레이 nerve가 지나간다. 얘는 누구랑 같냐면 델토이드 머슬과 소원근은 같은 신경, 같은 혈관이 지난다.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의 근육에서 델토이드 머슬과 테러스 마이너는 같은 신경, 같은 혈관을 지난다를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은 똑같아요. 당연히 팔을 가쪽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회전근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원근이 아니라 대원근, 테러스 메이저 머슬을 볼게요. 테러스 메이저 머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을 어디서 하냐면 inferior angle of the scapula, 아래쪽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리진을 해가지고 앞면으로, 얘는 좀 특이하죠. 그동안 모든 어깨의 근육은 다 휴머러스 위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얘는 crest of the lesser tubercle, 아래쪽으로 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소원근보단 대원근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대원근이겠죠. 그럼 이 대원근에 지나는 혈관은 다음과 같고 신경도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를 보면 medial rotation D-arm, 안쪽으로 팔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팔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기 보시면 테러스 메이저 머슬과 테러스 마이너 머슬은 이름도 같고 오리진도 비슷하지만 작용이 다르다고 해요. 왜냐? 인설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게 어깨의 근육이고, 어깨의 근육에서 이 방금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회전근개를 일구는 근육을 무조건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 네 가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테러스 마이너는 들어가지만 테러스 메이저는 회전근개가 아니에요. 왜겠죠? 테러스 메이저는 유일하게 휴머러스 바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대한 근육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근의 부위 보면은 가슴근은 여기 4개,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 빗장, 밑근, 앞통, 육립근 보고 끝낼 거예요. 실제로 이건 배우는 거긴 한데 침을 놓을 때 가슴근에 잘 놓진 않거든요. 그래도 여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가슴근은 첫 번째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흉근, pectoralis major muscle이라고 해서 대흉근이 있는데요. 이 대흉근도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삼각근 있죠. 삼각근이 아니라 그 승모근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로? 클라비클 팔트 1번, 2번, 스터너코스탈 팔트, 그리고 업도미널 팔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대흉근은 다 한 곳으로 인터존해요. 어디로? 휴머러스의 그레이트 투버클로. 여기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으로 대흉근, 큰 근육 하나를 이루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근육은 약간 그림처럼 꼬여져 있는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깊이 차이도 있고 역할 차이도 있을 거예요. 팔의 플렉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위쪽으로 갈수록 얕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흉근을 지나는 혈관들은 1번 lateral thoracic artery가 있고 2번 pectoral branch 그리고 3번 perforating branch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 한번 읽어보시고 액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죠.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flexion, adduction 그리고 medial rotation of the arm, arm도 하고 flexion도 하고 extension도 하고 한마디로 팔과 연결돼서 저희가 가슴근이 되게 큰 근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신경 두 개, 가슴근에는 뭐가 지나냐? lateral pectoral과 medial pectoral 이 두 가지가 지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인적인 부분은 대충 넘어가셔도 되고요. 적어도 해서 팔을 위쪽으로 익스텐션하는 운동에는 당연히 위쪽 대흉근이 쓰이는 거고 팔을 아래로 내리는 운동 해서 저희가 흔히 헬스하는 사람들이 이 체스트 프레스를 하면은 윗근육, 가슴 윗근을 타겟팅하는 거고 딥스 같은 거라면 가슴 아래근을 타겟팅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엔 대흉근을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pectoralis minor muscle 소흉근에 대해서 보겠죠. 그럼 대흉근 밑에 있는 소흉근은 간단하게 보면 이 오리진은 R3, R4, R5 이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한 곳 어디? coracoid process scapula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이 소흉근이 되겠죠. 그럼 이 소흉근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 지나는 혈관들은 다음과 같고 신경 역시 이런 신경이 지나간다. 그럼 역할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은 당연히 protection, depression, downward rotation 실제로 되게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큰 역할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공급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딱 하나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는 대흉근의 문제가 아니라 소흉근의 문제예요. 왜? 이게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팔을 아래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쪽이 여기 부분 여기가 굳는 거예요. 굽어서 라운드 숄더의 방식은 이 부분의 근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팅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면 라운드 숄더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에는 이제 대흉근 밑에 조금 밑에 소흉근이 있고 소흉근 안쪽에 sartorius anterior muscle이라고 해서 앞 톱니근이 있습니다. 이건 위쪽으로 갈수록 근육이 두꺼워지는데 오리진은 다음과 같고요. R1에서 R9까지 이러고 어디로 이어지냐? 스카퓰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막 까슬까슬하게 여기에 지나는 혈관들 한번 읽어보시고 액션은 마찬가지로 프로텍션 그리고 로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겉에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신경이에요. 이 근육은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근육 위로 보통 신경은 근육보다 깊은 데서 올라오지만 이 long thoracic nerve 같은 경우에는 근육보다 얕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겠죠. 그럼 더더욱 만약에 침을 놓는다고 한다면 이 근육을 타겟팅하려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고 앞에 한 것처럼 팩토럴스 마이너는 여긴 붙어있는 거고 빗장 밑근 서브클라비어스 머슬 마지막 간단하게 볼게요. 이 근육은 그냥 빗장 밑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얼번에서 시작해서 그냥 클라비클에 붙어있는 근육인데 그냥 되게 작은 근육이죠. 이 근육의 역할은 뭐다? 어깨를 아래로 당기는 pull the tip of the shoulder down 그리고 pull the clavicle radially 그리고 빗장 관절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로써 근육학 스터디 1차 시는 마치고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